안녕하세요. 한편으로 끝내는 공무원 시험 교정직 편입니다. 2024년 대비 올해 2023년 결과를 보고 24년을 대비하는 그런 거고요. 자, 교정직 공무원. 자, 교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네, 여기서 이제 하나 헷갈리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교도관 되고 싶다. 국가직은 있는 거 봤다. 지방직은 혹시 없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가직은 마치 국가직 넘어가고 지방직을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과 지방의 약간 그런 개념인데, 원래는 이제 지방이란 건 서울 이외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방이란 말을 씁니다. 예, 그 국어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직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에요. 교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된 공무원은 아직 없습니다. 외국에는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어디 소속이에요? 법무부. 네,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되죠. 그래서 교도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는 일은 우리 교도관 하는 일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제 교도소와 어디를 가요? 교도소, 구치소. 네, 교도소, 구치소. 형이 확정 안 된 분들은 구치소에 있고, 형이 확정된 분들은 교도소에 있죠. 네, 그래서 교정을 한다. 교정. 여자 교도소 또 따로 있고요. 자, 그래서 요 공무원 시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뽑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아봐요? 네이버에 이런 크롬에다가 크롬이래. 저기다가 치죠. 주소에다가 교도관 되는 법 이런 식으로 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 공고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고는 어디에 있냐? 국가직 공무원 시험 공고는 전부 다 고시.kr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해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시험 공고야. 시험 공고란 거는 그냥 시험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설명서.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교도관 그러면 보통 9급 공무원, 이건 또 9급은 뭐고 또 5급은 뭐고 이런 건 뭐지? 하시는 분 있는데,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 9급 9급, 5급, 7급 이런 게 계급이라고 하고, 일종의 우리 회사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사장님, 밑에 대리, 과장, 이런 거. 그걸 이제 직급이라고 보통 할 텐데, 여기 이제 공무원에서는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우리가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소위, 대위, 이게 계급이잖아.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래서 공무원만의 계급이 있다 하는 거. 자, 이렇게 나오면요. 2024년 국가공무원 해가지고 5급부터 나옵니다. 5급에 교정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3명. 예, 뽑아요. 높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교정으로 뽑아서. 자, 그 다음에 또 7급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7급이 나와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다들 이거 안 보고 어디 봐요?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는데 그러면 안 돼. 시험 공고를 봐야 된다.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9급, 7급이 같이 나옵니다. 9급, 7급.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7급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7급도 있네. 40명이나 뽑네? 그럼 7급은 뭐야? 간단히 생각해서 9급과 5급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급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회사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사원이죠. 예? 그 다음에 좀 높으신 분들 부장님.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위치상으로 보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9급, 8급, 7급. 이 7급이에요. 자, 7급 있고. 제가 이제 다루는 거는 9급입니다. 9급. 자, 그 다음에 이제 9급 나오죠. 9급. 9급에 보시면 교정직에서 나오죠. 남자 907명. 이거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24년도에는 그럼 인원이 어떻게 돼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알면 제가 2024년 지금 인원이 얼마다라고 알려주겠죠. 근데 왜 이거를 열어서 보냐? 우리가 내년에 시험을 뽑을 사람들은 올해 한 12월 정도에 나옵니다. 인원수를 파악해가지고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어. 지금 8월인데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안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기꾼. 네, 사기꾼이라 그러면 돼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이제 추세는 있죠. 추세란 건 뭐야? 얼마나 더 뽑을지 안 뽑을지. 가령 신입사원을 이런 거잖아. 신입사원을 더 뽑을 건가? 아니면 여기 지금 있는 것보다 덜 뽑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보통 신입사원 몇 명 그냥 뽑아요. 뽑고 어떻게 해? 피라미드야. 올리면서 잘라.
정리해고 시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공무원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뽑으면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뭘 뽑아? 필요한 사람만큼만 뽑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나간 사람, 그만둔 사람. 그러면 정년퇴직하신 분 있을 거고, 또 하다 그만두신 분 있죠.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공무원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당연히 합격했는데 난 못 다니겠어 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요. 사표 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들 자리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의 인원수. 가장 큰 건 뭘까요,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바로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자리를 채우는 거겠죠.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이 정원이란 게 있어요. 그 정원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공채 시험. 뽑아서 다시 교육시켜서 그 자리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원수가 나오고, 이 시험 공고에는 인원수 나오고, 시험 과목이 나와 있죠. 맨날 물어보죠. 교정직 시험 과목이 뭐예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죠. 7급은요? 아까 위쪽에 7급 있었잖아. 이걸 보면 되는 거야. 예? 자, 뭐뭐 봅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개론. 이렇게 해서 5과목을 봅니다. 자, 뭐 영어, 한국사 뭐 대체된 게 없나요? 없어요. 어서 듣긴 들었거든. 뭐 대체, 뭐 이게 검정제 듣지 마. 예, 교정직을 하실 분들은 듣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그런데 7급은 또 대체돼 있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 우리 9급만 얘기한다 그랬잖아. 예, 7급은 7급. 그래서 이 설명서를 읽어봐야 된다. 아까 7급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그래서 7급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 여기 있잖아. 7급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9급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래. 없으면 없는 건데 헷갈린대. 헷갈리지 마. 엉뚱한 걸 보고 와서 그렇잖아. 헷갈릴 필요 없잖아. 여기 딱 정해놨잖아, 이렇게. 아니, 안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써놓죠. 설명서인데, 여러분. 설명서를 맘대로 막 해요? 여기도 그러면 영어 한국사 대체라고 써놨겠지. 안 써있잖아. 그럼 뭐야? 아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의 이 시험은 전부 다 시험으로, 필기 시험으로 다 있습니다. 대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도 시험이고 나머지 2과목도 시험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직렬들이 막 있죠. 다른 뭐 보호직도 검찰직도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다 똑같네? 시험 문제가 직렬별로 내려면 이거 그럼 몇 개를 만들어야 돼 도대체? 최소 40에서 50개 문제를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출제자라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교정직 국어란 게 있어요? 교정직 영어란 게 있어요? 교정직 한국사 있어요? 없지 당연히. 그렇게 만들 이유가 뭐 있어? 다 같이 쓰면 되지. 그래서 모든 직렬에 같은 날 보는 시험에 모든 직렬에 시험 문제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지방직도 같나요? 아니 지방직 같으면 대박 나게? 그잖아. 국가직 시험 보고 시험 답안 나오잖아. 그거 보고 지방직 가서 외워가지고 가서 그대로 쓰면 100점이 전부다. 지방직은 전부 100점 만점이지 그럼.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질문하신 분도 그런 건 거야. 같나요라는 의미는 시험 범위나 뭐 이런 게 같나요 하는 건데 같습니다. 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요 직렬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근무가 어디에? 법무부. 법무부인데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교도소나 어디에? 구치소. 서울에도 있고 뭐 지방에도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지방직은 없나요? 지방에 있잖아. 여러분들 사는데 옆에 가면 있어요. 교도소가. 글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꼭 글로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꼭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전국구란 말이야. 전국구. 교정직은 전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하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순환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국가직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순환근무입니다. 순환근무가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만 순환근무를 시켜요. 그런데 교정직은 이제 국가직은 전체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교정직은 그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도 있고 그냥 그 교도소.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그 지역 안에 교도소, 구치소가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환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교도소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현직자의 증언 아닌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또 교도소로도 갈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밑에 보면 보호직이라고 나오죠. 보호직. 자, 성인들. 그 다음에 촉법소년 이후, 그러니까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교정직이 관리하는 거고, 그 밑에 우리 소년원, 청소년들, 그 어디가 소년원 간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이제 보호관찰소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우리 전자발찌. 예? 뭐 전자발찌 몇 년간 채워서 감시한다 하는 게 다 보호직이 하는 겁니다. 보호직. 그러니까 두 개 하는 일이 다르죠. 근데 자꾸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과목도 달라요. 자, 보호직은 이 과목이 아닙니다. 과목이 내년에 변경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보호직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변경되는 게 뭔지 봐야 됩니다. 보호직 편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봐야 됩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2024년 보호직렬의 시험은 형사소송법 개론이 아니라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이미 뭐 교재에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들이 다 설명서예요, 설명서. 그래서 교정학 개론에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써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할 수는 없잖아. 이 교정학 개론 어디 있어? 하늘에서 떨어져? 아니 어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있어요? 아니야. 공무원 시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교재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아니 공무원 시험에 시험 범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분명히 형사소송 행영학. 근데 이게 어디서? 그럼 형사정책이란 책을 사? 행영이라는 책을 사? 아니야. 그냥 교정학 개론 이렇게 돼 있는 구급 공무원 대비. 예? 교정학 개론 이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는 거야. 그럼 국어는 어떻게 써요? 구급 공무원 국어. 그거는 교정 국어가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 국어를 사면 돼. 구급 공무원 국어. 구급 공무원 영어. 이미 지금 8월이기 때문에 초기 때문에 공무원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도 그냥 공무원 구급 국어를 들으면 돼. 다 똑같다니까 문제가.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다 응시 자격도 나오고요. 학력, 경력 뭐 이런 거.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최초에 내가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올해 거는 해설도 해놨습니다. 해설도 제 블로그 여기 보시면 시험 공고에 대한 해설도 해놨어요. 시험 공고 하도 안 읽어보니까 제가 해설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해설 써 있죠. 그래서 한번 보셔도 된다. 물론 이제 교정직만을 위한 건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경쟁률이 얼마야 도대체? 경쟁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지금 교정직 시험 다 끝나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다 났어요. 자, 다 나오고 나면 이렇게 맨 위에 보시면 시험 통계 자료실, 사이버 국가고시가 이 사이트라 그랬죠. 시험 통계 자료실에 가면 시험별 통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게 다 끝나면 요게 나와요. 구급 공개 경쟁 채용 최종 합격자 통계. 얘를 봐야 됩니다. 얘가 최종 데이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종 데이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봐요. 뭐 경쟁률 얼마예요? 뭐 얼마예요? 하는 거 그거는 중간중간에 나온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요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응시 인원, 합격선. 여기 경쟁률은 뭐예요? 경쟁률은 건 선발 인원 대비 출원 인원이란 거예요. 출원 인원은 뭐야? 접수한 사람. 그래서 900명 뽑는데 지금 4,800명 왔어요. 그러면 뭐 1,000명, 5,000명이라 그러면 5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훨씬 적죠. 5대1 안쪽이죠. 그러니까 그럼 해볼 만해. 교정이 이래요. 교정이 이래. 규정이 사실 제일 낮을 거야 아마 요 중에. 장애 전형 이런 거 다 빼고 그 중에 응시 인원이 그러니까 4,854명이 지금 접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1,000명이나 시험 보러 안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아니 시험을 보러 안 온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쟁률 그럼 뭐야? 이거잖아. 예? 이거란 말이야. 이 응시 인원이란 건 시험 보고 나서 나와요. 시험 봤는데 3,800명만 왔더라. 이게 응시 인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 이제 아까 5대1 정도에서 몇 수 떨어졌어요. 지금 4대1 정도 떨어졌죠. 예, 그러면 4대1이 실제 근데 이게 지금 놀라운 거 있죠. 국가직 시험에서 4대1 지금 3대1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170대1 막 이런데 100대1 막 이러잖아요. 그거 들어봤잖아 언제. 그러나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새는 30대1 한 40대1 정도에. 근데 교정직이 워낙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정직만의 거의 특징이에요. 지금 워낙 많이 선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3,800명 그래서 4대1도 그러면 어려워. 4대1 어렵죠.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4대1도 어렵죠. 그런데 실제 우리 필기시험 점수 분포 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C가 90점 95 이상이에요. 자, 그거 다 필고 여기 N번째가 과락자입니다. N번째 과락자. 전체 58%가 과락 맞았어요. 전체 58%가. 그럼 교정직에서는 과락자 몇 명이야? 과락이라는 거는 40점을 못 넘어서 무조건 탈락하는 인원입니다. 2,398명이 과락입니다. 3,800명 중에 2,398명. 그럼 빼면 몇 명이 남아? 1,500명이 남았네. 1,500명. 예? 900명 뽑는데 1,500명만 과락을 넘겼어요. 그러면 실제 경쟁률이 도대체 몇이야? 2대1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 2대1도 안 돼, 실제는. 이런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나도 과락자야.
2398에 자기도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공부는 했는데 실제 과락을 맞아 떨어진 사람이 2398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3800명 중에 무려. 실제 일단은 과락을 넘긴 사람은 1500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1500명 중에 900명 선발하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에. 교정지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점수가 합격선이 58점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아마 최저 점수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올해가 특이한 게 뭐냐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 어려워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려워서 나온 점수는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이만큼 내려왔고, 이 교정직은 교정직만 공부해요, 대부분. 교정직은 교정직만 공부한단 말이야. 지방직하고 없어요, 같이 볼 수 있는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하죠. 꺼려. 왜냐하면 봐, 교장은 4,854명이죠. 근데 우리 일반 행정관도 3만 명 이상 본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모수 차이가 엄청 나죠. 그다음에 이건 남자 여자 구분도 하잖아. 남자 여자 구분도 하죠. 근데 이제 여자를 보면 여자는 높습니다. 여자는 높아요. 여자는 높아요. 그 여자 과락 비율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교정의 여자 과락은 643명. 아, 여기도 엄청 많이 났네요. 290명 정도가 남고 다 없어졌네. 그래도 여기는 높아요. 왜냐면 290명 중에 여자는 32명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이건 높지. 37대 21, 7대1 정도 되네. 그러니까 여자는 훨씬 높고 합격 점수도 엄청 높습니다. 80점대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여자도 떨어져야 돼요. 점수가. 합격 점수가 60점대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실제로 국어, 영어, 한국사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맨날 어렵죠. 맨날 어려워. 모든 인생이 어려워. 공부 안 했으니까 어렵지.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져요, 가서. 어렵다고. 근데 붙는 사람 한 번에 착착착 붙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자동차가 뭐 3천만 대, 4천만 대가 있다는데 그거 다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쉬운 시험인데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시험도 떨어진 사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공부 안 한 사람 특히 떨어진단 말이지. 공부한 사람들 떨어지고 공부 안 한 사람 떨어지죠.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당연히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올해 58점이야. 그럼 내년에는 몇 점 될 거예요? 몰라. 어떤 사람들은 이 58점이니까 내년에 58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아니에요. 매년 달라지는 겁니다. 합격선인 거. 왜? 공무원 시험은 등수예요. 등수. 907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겁니다. 907등 안에 들어야. 그 907등인데 여기서 나오는 58점이란 거는 이 옆에 나와 있는 1302명. 이건 뭐야? 필기 합격 인원. 헷갈리죠? 왜 필기 합격 더 많지? 900명 뽑는데? 이게 배수라는 겁니다. 배수. 필기에서 더 많이 뽑은 다음에 체력 시험 보고 면접 시험 보고 최종 합격자는 여기 912명이 합격했어요. 여기서 또 한 400명 가까이 떨어졌죠.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요 점수는요 1302등의 점수입니다. 1302등의 점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죠. 필기 합격자의 제일 낮은 점수를 합격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트라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58밖에 안 되는데 아싸. 아니야. 여기서 무려 400등이 올라간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돼. 여기서 보면 돼. 사실은 여기서 잘 따져보면 대충 몇 점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400등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지. 여기서 400등 올라가면 평균 5점 이상은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8점이 아니라 60 몇 점대가 최종 합격선이 됐을 거예요. 물론 체력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 면접에서도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이 난 거고, 요 합격선이 907등의 점수가 아니란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912등의 점수가 아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50점대만 맞으면 합격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럼 또 반대로 60점대만 맞으면 합격이야.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년에 시험 봤는데 합격 점수가 65점이야. 그래서 내가 66점 맞고 합격했어.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의 목표는 65점이야 라고 공부하면 65점 맞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몇 점을 지금 목표로 했을까요? 대부분 100점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과락 맞고 60점 맞고 50점 맞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부의 자세의 차이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은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국룰이에요. 그런데 다들 이런 점수 데이터를 보고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야, 교정은 너무 쉬워. 60점 넘으면 그냥 합격이야. 했는데 내년에 자기가 시험 봤는데 그래? 그럼 뭐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뭐 이건 설렁설렁해서 대충 하면 되겠죠? 했더니 대충 하더니 과락 맞고 떨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는 조금 정신 차려서 했는데 또 떨어지죠. 왜? 자꾸 목표는 60점에 갖다 댔거든. 그러다가 여기가 만약 인원수가 확 줄잖아요. 점수 확 올라갑니다. 그거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위만 하더라도 다른 직영에도 막 90점대잖아. 지금 봐봐요. 이거는 많이 뽑고 준비한 사람이 좀 덜해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건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들. 아마 여러분들 뭐 지식인 같은데 물어보세요. 얼마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60점이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쓸 거야. 근데 바보 같은 답변입니다. 남의 인생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그렇게 공부하면 그냥 평생 남의 뒷공무니만 쫓아내다 끝나는 거예요. 책가방 운전사 되는 거죠. 무늬만 공시생. 자, 과락자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과락은 뭐 공부를 일단 안 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운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게 8개만 맞으면 과락을 넘길 수 있거든. 8개. 20문제 중에.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건 힘든 거죠. 자, 시험 문제는 5과목이고요. 한 과목당 20문제씩 해서 100문제 나옵니다. 100문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문제 수가 적고 시간이 짧아요. 100분의 100문제. 순서 없이 풉니다. 100분의 100문제를 무조건 풀고 답안지 제출하고 나와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암기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 여러분 지문 빨리 읽어요? 못 읽잖아. 특히 요즘 세대들은 더 힘들죠. 긴 글 못 읽잖아. 막 스트레스 쌓여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극복해야지만 합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극복 안 하려고 그러고 60점 넘으면 된대 몇 개 포기해버리고 하니까 결국은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교정직 내년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원수 많이 줄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교정 인력 굉장히 많이 모자릅니다. 예, 실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교정직 인력이 모자랐고 대우 처우도 바꾸고 그다음에 교대 근무를 변경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르고 교정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다른 공무원들은 밤에는 일 안 하잖아요. 근데 교도관이 밤에 일 안 하면 어떻게 다 집에 가버리면.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 교대 근무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대를 계속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밤에 야간에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높아요. 급여가 높은 게 아니죠. 수당이 많아요. 수당이 많아서 조금은 더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이 나름이에요. 본인의 일에 어떤 뭐 큰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지. 뭐 의미를 부여해야지. 자기가 합격한 직렬인데 뭐 이건 싫고 저건 싫고 하면 아무데도 못 가죠. 뭐 결국은 회사도 그렇잖아요. 뭐는 뭐가 싫어 못 가고 밥이 맛없어 못 가고 뭐는 뭐가 없어 못 가고. 우리 음식점 갈 때 그러잖아요. 여기는 서비스가 안 좋아서 못 가고 여기는 맛이 없어서 못 가고 여기는 양이 적어서 못 가고. 그런 게 아니야. 직업이라는 거는. 직업 했으면 본인이 이거에 대한 뭐 어쨌든 자기가 원해서 된 거잖아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이 약간은 따르는 직렬 중 하나예요. 물론 이제 밤에 가야 되고 주말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시작해야 돼요. 편하게 9시부터 뭐 6시에 퇴근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교정직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하는 분들이 뭐 일종의 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잖아요. 물론 미결 수도 있겠지만 뭐 형이 확정되신 뭐 소위 범죄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력적인 면도 있고요. 자, 요거 말고 교정직에는 경체가 있긴 있는데 2016년에 한번 뽑다가 2022년에 한번 뽑았습니다. 23년에 깜짝 놀랐어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뽑아가지고 깜짝 놀란 게 그 SRPT였나요? SCRP인가? 헷갈린다 그거. 안쪽에서 이제 그런 뭐 최근에 뭐 그런 다큐멘터리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진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특수 부대처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서 뭐 방도 검열하고 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무도 경체로 뽑았어요. 무도 단증 4단 이상 있는 분들로 주로 뽑는데 이게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뭐 간호사 특히 간호사들도 선발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공채를 준비해요. 그래서 공채 요거 지금 여태까지 목이 아프게 떠들었던 이 공채. 그래서 준비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8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되고 국어, 영어, 한국사 2과목 골고루 잘 하셔가지고 과락을 넘겨야 된다는 거야. 과락을 못 넘기면 일단 합격자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과락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8, 90 먹을 각오로 정말 뭐 합격하면 평생 직장에 합격하면 평생 직장. 평생 직장을 위해서 달려야죠.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